임플란트는 평생 사용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반평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평생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 않고 왜 반평생 사용 가능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임플란트의 수명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요즘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를 빼면 브릿지라든지 틀니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8, 90%는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임플란트가 많이 알려지고 대중화되었다는 말이겠죠.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미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그만큼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진 반면에 어떻게 임플란트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힘든 진료이죠. 임플란트가 뼈와 굳어야 하기에 여러 달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든 치료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임플란트를 치료받았는데 오래 사용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치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힘들게 치료한 임플란트가 망가진 것을 보면 치과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분에게 이야기할 때도 많이 조심스러워지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분이 임플란트가 망가진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플란트는 신경이나 혈관이 없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불편이나 문제를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상이 생겨서 치과에 갔는데 임플란트가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임플란트는 조금만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조금의 관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조금의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하게 될까요? 일단 치아가 망가져서 이를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겠죠. 어떤 경우에 이가 망가질까요? 충치, 잇몸병. 네, 맞습니다. 치아를 발치하는 이후에 90% 이상이 충치와 잇몸병입니다. 먼저 충치의 경우를 보면 충치가 생기면 갈아내고 떼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게 되죠. 거기서 더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보통 충치로 인해서 이를 뺄 때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아를 빼기보다 하나의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잇몸병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일단 잇몸병은 하나의 치아에만 발생하지 않죠. 여러 개의 치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잇몸병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전신질환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우리 몸의 치유력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염증도 잘 안 낫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잇몸병도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빼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만 관리를 하면 임플란트가 망가질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임플란트를 한 경우는 그래도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임플란트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전신질환에 의해서 계속 잇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과 임플란트가 빠지는 원인은 잇몸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치아가 잇몸이 망가져서 빠지듯이 임플란트도 잇몸이 망가지면 뺄 수밖에 없거든요. 부르는 질환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치아는 만성치주염이라고 하고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칫솔질이 잘 안 되어서 음식물이 남으면
그 주위로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겠죠. 그러다가 더 진행이 되면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더 진행이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빼야 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아는 흔들리는데 임플란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사실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냥 뼈에 박힌 철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빼지 않으면 스스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임플란트를 빼나요? 염증이 많이 진행이 되면 주위의 염증 때문에 피가 나고 냄새가 심해져서 도저히 그냥 둘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과의사로서 이럴 때면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환자분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잘못 관리한 건 아니지만 좀 더 관리를 잘 하시도록 설명을 더 드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관리는 습관이거든요. 칫솔질을 잘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시고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인데 살다 보면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런 거잖아요. 처음엔 칫솔질을 잘 하다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좀 소홀해지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게 참 그런 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서 점점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하기는 오히려 쉽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습관이 되면 쉽고 아니면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의 수명은 반평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료가 끝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디 관리를 잘 하셔서 평생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